그래서 최근 서비스 기획자, 프로덕트 매니저, 프로젝트 매니저, 프로덕트 오너 채용의 트렌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여기서 역량의 포인트 이런 것들이 혹시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넘어가고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다음은 전략인데요. 이제 이력서나 경력기술서, 포트폴리오 작성 시 전략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최근 서비스 기획자, 프로덕트 매니저, 프로젝트 매니저, 프로덕트 오너 채용의 트렌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여기서 역량의 포인트 이런 것들이 혹시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데이터 가설이라든지 가설 검증이라든지 그로스 경험이라든지 AI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로디님부터. 제가 그 PMPO를 채용해 본 적은 없어서 저는 이제 기획자의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최근에 인하우스에서 팀원을 뽑는 경험을 했었는데 그 분야 서비스 분야가 갖고 있는 정책이 만만치 볼 거는 아니거든요. 꽤 깊단 말이에요. 도메인이 어떤 서비스든지 금융 쪽이요. 금융 쪽이라 하더라도 또 세부적으로 나누게 되면 엄청나게 이제 깊어지다 보니까 저는 그런 유사 경험이 없더라도 그러한 관련 경험이나 사전 경험이나 또 어떤 관련된 책이라든지 아니면 영상이라든지 관심이 있다고 하는 부분들이 첫 번째로 좀 어필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물론 있다면 관련된 게 있다면 그것을 잘 패키징해서 뭔가 이제 진단부터 솔루션까지 본인이 했던 내용을 좀 눈에 잘 보기 좋게 정리하는 것이 우선이겠지만 없더라도 관련성 있는 부분들을 우선 얘기해 주는 게 뽑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사람 뽑았을 때 최소한 내가 일주만 신경 쓰면은 알아서 하겠구나 이렇게 뭔가 감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너무 분야가 거리가 멀어버리면 다시 처음부터 알려줘야 된다고 하는 이제 강박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저는 그런 점을 좀 중요하게 봤던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가 채용 공고를 냈을 때 얼마나 이제 가깝냐 그 부분에 대한 그렇죠. 연관 경험이 얼만큼 있으신지가 우선적으로 이렇게 체크되더라고요. 맞습니다. 민규님 생각은 어떠신지? 채용 트렌드를 보려면은 지금 채용을 하는 기업들이 어떤 기업인지를 보셔야 되거든요. 아주 간단해요. 지금 전통의 기업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대기업들이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완전 생 스타트업밖에 없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다시 보자는 거예요. 전통 기업들은 대체 왜 IT 사람을 뽑는가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자동차 모빌리티 기반이겠죠. 왜냐하면 자율주행도 있을 것이고 또한 자율주행이 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우리가 안에 전면이 디스플레이화 될 것이고 디스플레이화 된다면 그 안에 놀거리가 필요할 거니까 그러면 아주 자연스럽게 그와 관련된 것들이 트렌드가 될 겁니다. 또 전통 기업에서 지금 IT를 뽑는 이유는 대표적으로 AX, AI 경험을 설계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면 AI에 대한 게 당연히 트렌드가 되겠죠. 자, 그럼 IT 대기업을 볼게요. IT 대기업은 다를까요? 역시나 AI 많이 씁니다. 그쵸? 그러면 AI를 빼면 뭐가 있을까요? 이미 운영이 잘 되고 있는 서비스에 사람을 뽑아요. 그러니까 항상 데이터 기반, A 테스트, 지표 확인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왜? 이미 서비스 잘 되잖아요. 토스 이미 잘 되고 있어요. 그쵸? 근데 토스에 뭔가를 추가해야 돼. 추가하자마자 유저가 100만 명이 나가. 그럼 엄청 손실을 보겠죠. 그러니까 A/B 테스트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지표를 보는 거예요. 지표상에 뭔가 문제가 있네. 왜 이탈을 할까? 왜 빠져나갈까? 이 지표를 붙잡으면 뭐 할까가 그들의 문제가 되다 보니까 그런 사람 뽑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채용을 하는 기업들이 그리고 채용할 서비스가 무엇이고 어느 단계이냐에 따라서 트렌드는 달라져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여러분이 가져야 될 전략은 여러분이 가고자 하신 것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만약에 뿌리가 지금 나는 구축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운영이 어려운 것 같고 데이터 기반이 어려운 것 같으면 구축을 하려고 하는 기업을 찾으셔야 돼요. 반대로 운영을 많이 해보셨다면 운영을 하는 곳에 내가 어떤 걸 어필할 수 있을지 봐야 되는데 아까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보통은 유관된 경험을 많이 봅니다. 게임 운영을 3년 해본 사람은 게임의 바삭 되게 많이 알겠죠. 그러면 이 사람은 게임 쪽에서 사람들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의 경험이 쌓여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뜬금없이 금융을 간다 하면은 금융을 잘 아는지를 검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운영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식이 없다면 더 이상 일할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세워야 될 전략은 거기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민규님께서 오랫동안 이제 게임 쪽에 계시다 보니까 게임의 예시를 들으신 것 같아요. 왜 웃으시는 게 좀 뭔가 사연이 있으신가요? 아니라고 하시네요. 네, 붉은 남자님. 저는 그 프로덕트 양쪽 다 AI가 지금 무조건 기본 지식을 갖춰야 되는데 이 AI를 개발하는 지식 말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사실 다음 달에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는데 뭐냐면 그 요즘 그 잡코리아에 나와 있는 그 새로 카테고리가 AI 전략 기획하고 AI 기획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 차이가 좀 헷갈릴 수 있는데 AI 전략 기획은 B2B에 제가 지금 그 강의했다고 하는 DX 컨설팅이라든지 X 컨설팅 쪽에 서비스 모델을 구축하는 거고 그다음에 다른 하나는 AI를 통해서 기획인데 이 AI를
제가 드리는 예를 하나를 좀 들어드리면 출판 업계에서 전자출판하는 업계에서 AI를 쓸 일이 없거든요. 근데 요즘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생성형 AI 모델을 집어넣는다라고 하면 기존에는 출판하는 걸 고객이 보기만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이들한테 키워드 6개를 던지면 이 12페이지짜리 책을 만들게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화면 만들어지고 거기에 따른 구현되는 음악이 만들어지게 해서 애들이 소비자가 아니라 생성자가 되게 하는 서비스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제가 예상하건대 어떤 IT 분야든 간에 물론하고 올해 지금부터 시작되고 있다고 보는데 AI 컨셉이 없는 기획의 개념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걸 하려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AI에 대한 기본 컨셉 정도인데 어렵지 않거든요. 사실 기본 컨셉 정도만 이해하고 활용을 많이 하는 것들, 그리고 생성형 AI 같은 경우는 AI가 어떤 기능까지 제공해주고 어떠한 AI 모델들이 있고 얘가 어디까지 오픈 API를 제공해주는지 이런 것들에서 이 상상력 기반으로 해놓는 게 좋습니다. 한번 그 잡코리아 가서 그 카테고리 뒤져보시면요, 실제로 AI 기술에 대한 접근을 하는 사람을 뽑지 않아요. AI를 많이 써보거나 좋아하거나 AI를 통한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들, 그리고 이제 컨택하는 업체나 이런 소통 경험들이 좋은 사람들을 뽑는 경향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다음에 프로덕트 베이스는 사실 데이터 기반의 사고 개념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저희 트랜잭션 DB라고 전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 저장하면 매출 같은 거 쌓이는 정보, 그 다음에 로그성으로 웹에서 로그 정보 확인하는 분석하는 다양한 툴들, 이런 것들은 알면 그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유리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SI 쪽은 커뮤니케이션. 알겠습니다. 아까 이제 또 강연 때도 말씀해 주셨는데 커뮤니케이션. 전략이라고 말씀하셔가지고 네. 딱 떠오르던 키워드가, 그러니까 지금 인하우스도 그렇고 비용 감소가 되게 큰 화두거든요. 그러니까 인력을 이제 기존에 외주 줬던 것들을 다 인하우스 돌리고 있고, 인하우스도 실적 체크해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지 엄청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분위기인데, 그러니까 기업들이 지금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게 비용 감소다 보니까 본인이 약간 퍼포먼스형 기획자다라고 하는 점을 약간 좀 가미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퍼포먼스라고 하면은 뭐 예를 들어 성과라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것들이 매출에 늘었다 뭐 이런 건가요? 뭐 일감 처리가 체계적인 것도 퍼포먼스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 화면 설계의 어떤 속도나 양도 일종의 퍼포먼스로 측정할 수 있고, 뭐 그리고 관리 능력이라든지 정책 같은 것들도 미리 준비되어 있고, 좀 많은 경험들을 어필할 수 있으면은 그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퍼포먼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피그마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잘 준비가 되어 있으면 퍼포먼스를 더 낼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뭐 없는 걸 만들어야 한다고 하는 것보다는 좀 뭔가 더 가미할 수 있는 요소로서의 퍼포먼스가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 알겠습니다. 사실 비용 절감이라는 거는 저도 지금 많이 체감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인하우스 쪽에서 그리고 저희 고객사들 쪽에서도 굉장히 비용을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여러 가지로 이제 사이드 이펙트들이 나타날 텐데, 그 중에서도 이제 그런 퍼포먼스적인 부분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바로 다음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괜찮으시죠? 재밌으시죠?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요. 그럼 뭔가 제가 이렇게 말을 할 때 끊어놓고 재밌는 거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재미없구나 지금 사람들이. 알겠습니다. 좀 더 재밌게 해볼게요. 이제 본격적으로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신 것들을 하나씩 좀 소거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경력기술서 전략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조금 짧게 대답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핵심 포인트를 키워드나 문장으로도 혹시 하나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경력기술서에. 네, 경력기술서. 제가 이력서는 살짝 뺐습니다. 네네. 경력기술서에서 보는 거는 뭐 대부분 경력기술서 소개하셨을 때, 예를 들어서 뭐 토즈라고 하는 브랜드명을 쓰시는데 토즈가 뭔지 모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임 전문 공간 서비스 토즈라는 설명을 써주면은 이게 뭔가 커뮤니티에 관련된 것이구나, 대관이구나라고 유추할 수 있는데, 뭐 우리가 만든 서비스가 다 아는 건 아니니까. 그렇지 않나요? 제가 지금 깜짝 놀란 게, 제가 이제 강연했던 게 그런 거예요. 제가 아마 여기 저의 강연 들으셨던 분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제가 이 말 똑같이 했거든요. 묻어가지 마시고.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 말씀드리고 싶었던 포인트는, 어쨌든 그 경력기술서를 제 3자가 봤을 때 그 가치를 더 느낄 수 있게 표현해주는 한 줄이 같이 병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었고, 그것이 경력기술서에서 뭐 특히 이제 그 인하우스에서 활동을 오래 하셨던 분들은 사실은 뭐 프로젝트가 많지 않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딱 달랑 하나 브랜드만 있으면 잘 알기도 어려우니까 설명해주는 수출과가 있으면 좋겠다는 거 하고, 인하우스에서의 경력 기술은 그런 어떤 좀 굵직한 태스크 단위를 같이 병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인하우스에서 3년 있으면은 땡땡땡 교육사 3년 끝이밖에 없는데 그게 아니라 그 하위에 카테고리로 신규에서는 어떤 일들을 주로 했었고 개선 업무는 어떤 걸 했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더 부가적인 설명으로 같이 갔을 때 그 가치가 느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은 말씀. 제 생각도 괜찮았어요? 괜찮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제 생각과 상의합니다. 동의합니다. 네. 지금 뭔가 보건나중에 뭔가 그리시고 화가신 줄 알았어요. 어떻게 되신 거예요? 기막힌 거 준비하고 계신 거죠? 아니요. 민규님부터 가겠습니다. 지금 준비하셔야 되기 때문에 아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일단 짧게 해달라고 하셨으니까 짧게 진행을 하면요. 아니요, 조금 길게 하셔도 됩니다. 제 생각에 경력 기술서는 여러분들이 아웃라이어가 아니라면, 특출난 퍼포먼스가 없다면, 혹은 엘리트 코스가 아니라면 무조건 기업 제1에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저는 게임 기획도 했고요, 데이팅 앱도 기획을 했고요, 그리고 AI 기획도 했고요, 메타버스도 했고요, e스포츠도 했습니다. 이것저것 했는데 그거를 누가 궁금해할까요? 안 궁금해요. 기업이 만약에 지금 AI 서비스 도입을 원한다면 저는 AI 위주로 설계하면 돼요. 그쵸? 그러면 기업은 궁금해할 거예요. 뭐 했나? 이런 거 했네? 이런 성과가 있네? 그럼 실제로 뭐 했지 하고 포트폴리오 열어보겠죠. 경력 기술은 제가 볼 때 포인트는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뭐 카카오에서 몇 억짜리, 몇백억짜리, 몇천억짜리 했다 이게 없으면, 이런 게 아니라면은 우리가 해야 될 전략은 아주 명확합니다. 핀포인트로 맞춰야 돼요. 제가 생각한 건 그렇습니다. 깔끔합니다. 근데 이거 제가 그냥 짜맞추는 게 아니라 저 그 말 똑같이 했어요. 증인이 있을 거예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어필 정도만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화가 불꽃남자님. 제가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원티드 같은 거 쓰다 보면 폼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 폼 따라가야 될까요? 따로 만드는 게 좋을까요? 라는 질문 하나 일단 듣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 폼을 따라서 그 기업이 그냥 확인하는 거는 그대로 하는데 별도의 경력서 만드는 걸 좀 추천드리고, 이 많은 내용들이 이미 나왔고 다 이야기가 되실 거라서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게 첫 장이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첫 장에 자기 이름이랑 간단한 소개 넣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스킬적으로 내가 예를 들어서 무슨 어떤 기획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기획이나 이런 업무적인 뭐 나는 서비스 기획할 수 있고 데이터 분석할 수 있다 그러면 이런 업무적인 부분들, 그다음에 하드웨어적으로 도구들 있잖아요. 내가 그 기업에서 원하는 도구들이 있거든요. 뭐 피그마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그 분석 툴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하고 그다음에 내가 했던 경력을 간단하게 여기에 한 두세 줄 정도로 그 회사 기준으로 딱 정리를 하고, 그다음 수상 내역이나 자격 내역을 해서 첫 장에 이거를 한 번에 볼 수 있게 해서 밑에까지 굳이 안 가도 내가 일단 확인하고 싶은 걸 한 번에 하는 거를 저는 추천드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경험했던 분들 중에는 이런 효과가 좀 있었던 것 같고, 다른 하나는 습니다로 끝낼지 습니다로 끝낼지, 뭐냐면 이거 고민 많이 하시더라고요. 습니다는 예의 있어 보이는데 길어 보이고, 그 다음에 뭐 했으면 그러면 되게 예의 없어 보여서 기분 나쁘게 하지 않을까? 저는 끊어서 쓰는 뭐뭐 완료, 뭐 그 경험 이런 식으로 하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면 길게 읽는 게 되게 피곤하거든요. 그래서 간결하게 짧게 적는 거 정도로. 이게 제가 진짜로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을 제가 그 말을 해요. 이제 동사보다는 명사로 끝내고 페이지를 1페이지에 사실 저는 한 60% 정도로 확정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래서 그 점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